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참여정부 때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또 혁신도시를 추진한 것은 지방도 수도권처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그 성적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혁신도시 성적 그리고 부족한 것, 또 채워야 할 것 무엇인지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김광수 국회의원, 또 김송일 부지사, 박대식 교수, 정철모 교수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최근에 불거진 이슈부터 좀 언급하는 게 좋겠습니다. 화면 좀 함께 보실까요? 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제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 적합 지역을 선정해서 지방으로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배경 설명도 좀 곁들였는데요. 한마디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으로 더 옮기도록 해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상당한 관심과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했던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을 위해서 사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옮겼어야 될 공공기관들을 전혀 손을 안 댄 것이거든요. 그것이 약 120여 개 되는데 예. 이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국가 균형 발전, 지역 평등의 철학 속에서 옮기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이제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전북이 그동안에 이제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생명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농생명 전진기지를 만들겠다. 이거 하고 그렇게 추진을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이제 문화 분야도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예. 한 10개가 좀 넘게 있는데 문화 분야도 좀 적극적으로 컨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게 금융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등 여의도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 속에서 지난번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지금 여전히 지금도 뭐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뭐 니들이 금융산업이 뭔 줄 아냐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지방으로 이전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금융산업이 예전에 그 오프라인 시대 또는 그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예. 금융업도 각 창구들도 이제 축소하고 있는 면대면의 창구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개인들도 거의 이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로 위해서 금융 결제 다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꼭 서울의 여의도 지역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지난번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를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예. 그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이번에 한국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또는 뭐 수출입은행이나 뭐 투자공사나 뭐 이런 금융기관들을 지역에 이전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 같고요. 금융이나 농생명, 또 문화 분야까지 확장해서 그런 기능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작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금융 분야는 예외로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그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공공기관 옮겨 써야 될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죠. 예. 국토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 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으로 정하지 않고 그대로 공공기관을 이전을 방치했다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거 아마 그래서 옮겨 써야 될 기관이라고 김광수 의원님께 표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박대식 교수님, 어쨌든 지방 입장에서는 뭐 환영하고 반겨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방에 이전하는 사업이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다가 사실은 이제 그 저쪽 그 박근혜 MB 정권 때 이게 주체도 바뀌고 뭐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다시피 하면서 올스톱된 상태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나 실제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혁신도시 지금 시즌 1이 과연 성공했느냐. 예. 이것도 약간 뭐 여러 가지 회의론도 있고 뭐 중앙의 그 수도권의 일부 저항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국가에서 우려하는 바가 아까 이제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또 굉장히 우려도 있을 뿐더러 예. 수도권 과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옳은 거냐에 대한 논의도 있을 뿐더러 지금 현 정부가 그 생활 SOC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일반 그 사회 간접적인 SOC가 주는 효과도 굉장히 지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면 현재 정치 구도가 뭐 현재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현재 그 정책 기반이 영남에 있는 김성태 의원이라든지 한국당이라든지 또는 뭐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그 두 그룹이 그 두 파워 그룹이 영남권하고 호남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다지 큰 저항이 좀 예상보다는 좀 적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정치권에서 수도권 지역은 반발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좀. 반발한 기류가 여전히 강하게 있습니다. 예. 아까 뭐 금융과 관련해서도 소위 금융 모피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금융 자본 가기 되게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공공기관의 반발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치권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아주 극구 반대하는 논리를 예. 여전히 퍼뜨리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화되기가 뭐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해도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일단 시즌 2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이전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소위 금융기관들은 상당히 난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전북에서는 아까 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본사만 해도 인원이 1,000명이 넘는 거대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도 정치권 차원 또 도 차원에서 필요하고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런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정청무 교수께서는 이 추가 공공기관 관련해서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이 혁신도시 시즌 2가 올 초부터 중앙부처에서 준비를 한 것을 이번에 이제 당 대표가 그것을 이제 공론화시킨 건데요. 좀 아쉬운 것은 이게 혁신도시 시즌 1에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50여 개의 기관을 지방에 이전시켰지만 과연 그것이 지방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성장의 어떤 거점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이번에 단순히 뭐 똑같이 공공기관 100몇 개를 또다시 내려보낸다고 예. 그것이 정말 국토의 균형 발전에 예. 의미가 있겠냐. 예. 좀 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기업적인 어떤 생태계를 같이 연결해서 공공기관이 내려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정책적인 보완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예를 들면 금융기관 하나를 본점을 내려보낸다고
금융 생태계적인 어떤 여건들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와서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부 정책 차원에서 단순히 공공기관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2는 후속적인 대책으로서 정말 그것이 지역의 혁신 성장 거점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예. 뭘 추가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예. 그런 대책들이 같이 나와야 예. 이 작업들이 좀 더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나머지 분들도 다 동의하실 것 같고 무엇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인 대목은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추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좀 민감하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기민하게 좀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전 기관을 좀 선정한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고르게 수도권하고 기타 다른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수도권에 이제 밀집해 있는 그런 기관들을 각 국토의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같이 고르게 발전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153개 공공기관을 1차적으로 이제 10개 혁신도시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내려보냈고 17년까지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전하는 것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뭐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이렇게 현저한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이제 몇 개 기관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게 발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120여 개 그런 공공기관을 더 이렇게 분산 배치하고 기존에 있던 기관들도 여러 가지 또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해서 지금 언급이 나오고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문재인 정부나 또 관련 국토부랄지 이런 데서도 찬성을 한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해찬 대표께서 강력한 의지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발표한 시점이 이제 며칠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단계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제 사실 이 집권당 대표가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뭐 TF를 좀 구성을 하고 좀 정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기는 조금 아직은 어렵고요. 어려운 단계이지만 예.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뭐 농생명 분야, 금융 분야, 또 문화 분야 이런 문화 서비스, 지식 서비스 분야가 이제 왔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그런 분야에 연관돼 있는 그런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기관들을 지금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일단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방향이 그 김광수 의원께서는 금융부, 농생명 또 문화까지 이런 분야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도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뭐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분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융인데 사실은 금융 쪽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 여당에서도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은 안 된다 하고 좀 선을 그은 측면이 있어서 금융 부분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물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넘어야 될 과제의 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반대가 이제 물론 좀 그런 부분을 빼앗기는 쪽에서 당연히 반발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좀 의지랄지 이런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금융 분야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모색을 해본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큰 은행도 저희 혁신 도시로 이전을 하면 뭐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이제 그런 은행 분야는 일단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좀
약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어요. 전북을 여의도하고 부산의 문현지구에 이어서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덜렁 하나 내려와 있는데 정말 그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를 직접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 아까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수출은행 이런 것을 언급했던 거고 한국투자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좀 도하고 또 뭐 정치권도 힘을 합쳐서 이번에 지난번에 무산됐지만 그런 금융들도 국책은행들도 지역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뭐 산술적으로 보면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되니까요. 122개를 10개로 나누면 한 10개 정도의 기관이 추가로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역마다 어쨌든 배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럴 때 조금 더 알짜배기 기관이 전라북도에 배정될 수 있도록 뭐 정치권에서 또 힘을 쓰고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뭐 LH를 빼앗겼던 또 경험도 있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역시 좀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정부에서 그 혁신도시의 기업 입주와 이 창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혁신도시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자라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2022년까지 현재 639개에 있는 입주기업을 1000개까지 늘리고요. 고용인원은 11,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 혁신도시 기업 입주 현황도 이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예,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좀 편차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라북도는 굉장히 좀 초라합니다. 광주, 전남 190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부산 134개, 대구 106개, 울산, 강원 30개 수준, 전라북도 4개입니다. 이 부분은 김송일 부지사께 먼저 여쭤봐야 될 텐데 전라북도 왜 4개밖에 안 되냐라고 좀 따져 묻듯이 여쭤보면 좀 서운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이 혁신도시에 12개의 기관이 들어와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상태인데 국가기관이 7개나 됩니다. 그래서 좀 국가기관이 많은 그런 이제 특성이 있을 수 있고 저희 이제 그 클러스터 용지가 한 300만 평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 70%, 67% 정도의 이제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제 많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을 저희들이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측면을 저희들이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또 사실이고 하고요. 또 기업이 2군데를 이제 저희들이 유치를 했지만 유관기관은 또 한 5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서 조만간에 또 이제 들어올 그런 예정으로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이제 더 이상 뭐 좀 부족한 점은 인정을 하고 예. 앞으로 더욱 이제 분발해서 예.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려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기업이 아닌 국가기업, 농촌진흥청 같은 국가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 건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 공기업 아니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 유치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선뜻 좀 납득이 되는 논리는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농촌진흥청과 관련 뭐 그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뭐 축산과학원, 국립농수산대학 쪽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는
왜 이렇게 기업 유치가 전라북도가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정말 초라한 성적을 거뒀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통일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 전라북도가 지금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공항이나 또 항만이나 또 KTX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마이 산업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도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군산에 지난번에 이 한국 전기안전공사가 뭐 전기안전 컨퍼런스 한다고 한 2,000명 이상이 오는 행사가 있는데, 이 전라북도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서울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 어떤 컨벤션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취약한 인프라가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자체나, 그러니까 전라북도나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 스스로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우리 전라북도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국민연금공단이고, 국민연금공단에 속해 있는 기금운용본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금운용본부만 해도 관련 금융업계가 금융기관이 한 60여 개 돼요. 증권사만 46개고, 또 국민연금의 수탁은행만 해도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있고, 외국의 수탁은행도 JP모건이라 이런 데 수탁은행이고, 이래서 이제 그런 관련 금융기관들을 어떻게 유치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했어야 된다. 하다못해 본점은 고사하고 지점이나 출장소 하나 유치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돈을 가지고 있는 쪽에 사람이 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주를 찾아오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와 돈이 있는 곳에서 그런 인센티브도 때려주고,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강점이 있는 거잖아요. 돈을 빌리러 오는 것이고 돈을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적극적인 각 기관들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전라북도나 그런 기관들의 의지나 노력들이 좀 부족한 측면들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지점을 둔다든지 또 본사가 온다든지 하면 뭔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면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오게 될 건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을 했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근데 그런 공공기관이 스스로 소홀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공공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있는 우리 지자체들도 뭔가 자극제를 되지 못했다,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전라북도가 지금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금융기관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국제금융센터를 적극적으로 좀 빨리 추진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또 해당 기금운용본부나 연금공단에서 인센티브를 일정하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전라북도나 해당 기관들의 노력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정청물 교수께서 처음에 그 공공기관의 단순한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고, 그 이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관 효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기업 유치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전라북도 같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좀 그 정부에서 노력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도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노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많은 취업률이나 기업의 유치를 한 지역들의 여건을 보면 그 공공기관의 특성이 사업체를 많이 이끌어갈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 또는 지원사업들을 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도시들의 규모가 전주시의 도시 규모하고 상당히 다른 배후 도시의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접근성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 여건이 그런 면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신성장 거점을 만들기 한다고 해서 시즌 2를 정부가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공공기관이 왔을 때 이번에 시즌 2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시즌 2의 지방정부인 도나 아까 말씀하신 관련 해당된 주변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과연 시즌 2의 공공기관을 어떤 걸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공공기관 유치로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혁신도시 2에도 얘기하고 있고 또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업이나 새로운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 또 예. 국가혁신 클러스터와 연결해서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유치와 연결해서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또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스마트 도시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묶어져서 갈 수 있는 틀을 지방 특히 도 차원에서 그런 전략을 빨리 만들어서 설득하고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혁신도시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한 외부의 지원, 중앙정부라든지 이것도 필요하고 내부의 자체적인 내재적인 노력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박대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에 유치한 기업이 4개밖에 되지 않고 그 4개 기업의 성격도 외지에서 들어온 기업이 아니라 이 전라북도 내에서 그 위치만 조정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아마 받고 2개 정도는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망스럽고 물론 이 그 분양가가 토지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쨌든 실망스럽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조금 전에 정철문 교수님 말씀하신 배후가 대도시가 있는 쪽이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이라든가 원주는 배후도시 없이도 잘 되고 있는 사례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지금 김광수 의원께서 그 입주 기업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것도 적절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네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연관된 그 기업이나 산업을 유치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지역의 역할도 더 중요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본부 같은 경우에 연관된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 차의 위치도 지금 정하지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흔들게 하고 안에 있는 그 기금운용력들이 지금 제대로 충원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기업들에게 우리 와서 같이 일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입주 기업들을 우리가 세틀다운시키는 것,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그 혁신도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들이 꽤 있어요. 교통의 문제, 교육의 문제, 뭐 악취 문제, 행정구역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서로 논의만 많이 했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그것을 힘을 합해서 행정구역부터 조정하고 그런 정주 여건 우리가 뭐 여러 번 논의하지만 그것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고 그래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네들에게 뭘 왜 안 하느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먼저 우리가 그런 작업을 힘을 합해서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조금 또렷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상태로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광수 의원께서는 뭐 교통 인프라, 또 마이스 인프라, 또 공공기관 자체적인 노력, 또 박대식 교수 혁신도시의 정주 역할이라든지 우리 뭐 기금운용 흔들기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안정화 작업 등등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 하면 앞으로 될 것 같다는 그 조언이신데 어떻게 하겠다는 좀 구상 좀 말씀해 주시죠, 김승규 기자께서. 네, 저희들이 이제 민간 기관이 이제 민간 기업이 2군데밖에 안 들어와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많은 기업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많은 기업들이 오기 좋은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클러스터 용지가 한 이제 10개 필지로 돼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분양가를 좀 저희들이 낮추는 방안 예.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일부 이제 분양이 안 된 그런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로 저리로다가 임대해서 이렇게 대여해주는 그런 방안도 이제 또 고민을 하고 있고 예. 또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임차료랄지 분양 대금을 또 이렇게 할인해준다기보다 좀 알겠습니다. 지원을 예, 해주는 예, 그런 예. 방안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토지를 이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분할해주거나 예, 또는 예, 합병해주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 고민을 해서 예.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만족하는 수준을 예. 맞춰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리고요.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와서 불편함을 느끼면 누가 오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주 여건 분야에서도 많은 그동안 또 뭐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또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어떤 점이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많은 서로 간의 협의회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50차례에 걸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점을 듣고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부분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꾸준히 예. 노력을 해왔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정주 여건도 이제 점차 갖춰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교통 부분이나 또 뭐 자녀 학업 문제, 또 공공 시설 문제, 또 뭐 주택 분양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해오고 있고요. 또 복합혁신센터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좀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에 있는 그런 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문화센터랄지 도서관 알겠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을 지금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악취 문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2개의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면 그 혁신도시에 와 있는 그런 주민들이 좀 편리한 상황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또 기업들이 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업 입지에 좀 유리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또 정주 여건도 개선하는 방향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업들은 사실은 혁신도시 전라북도에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산학연, 생태계 조성, 사실 이런 말이 혁신도시 할 때 많이 강조가 됐었습니다. 공공기관,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농생명 관련 대학과 연구를 주고받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성과물을 기업에게 제공하고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기업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런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의견인데 그거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위해서는 기초적인 교류라든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여건들은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생명식품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과 관련 국가연구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고 예. 그리고 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김제 종자산업이든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라든지 정읍의 방사선이나 미생물 산업이든 이런 것들이 집적돼 있어서 그런 연구기관들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들은 좀 돼 있다. 예. 그것을 어떻게 특히 이제 이게 산업 쪽이 굉장히 지금 취약하단 말이죠. 예. 관련 산업들이 구성되지 않고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생명 식품산업뿐만 아니고 금융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도 아까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련 거래기관이나 금융산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집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마련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산학연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농생명 식품 산업하고 아까 그 금융 산업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산학연 세 개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학안입니까 대학? 두 분 교수님 계시니까 예를 들면 그 금융 쪽은 우리 경제 쪽 박 교수님 하고 계시고 국토정보공사도 있잖아요. 그쪽은 우리 도시계획도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좀 그 서로 좀 교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현장에 계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국민연구공단하고 약간의 그 네트워크는 형성이 돼 있는데 예. 이 국민연구공단이 업무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금에 대한 기획부서하고 그 관리하고 그러시고 실제 투자는 기금운용본부에서 하는데 기금운용본부는 이거 완전히 특수한 전문 부서입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력들이 좀 뭐 본부장부터 잘 걸썩인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아마 기금운용본부 자체가 그럴 여력이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밖에서 기금운용본부 자꾸 흔들게 하는 이유는 뭔가 이 안에서 컴플레인이 나오니까 불만이 나오니까 밖에서 짝짝꿍 뭐 맞추는 거지 안에서 기금운용본부에 오신 분들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업무에 만족하면 절대 밖에서 그걸 흔들기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런 면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살펴서 빨리 그것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건 나무 탓하기 전에는 우리가 손님으로 모셔왔으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왔든 그네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잘 활동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더 파일을 키워내는 가장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정 교수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예, 공공기관하고 지역하고 또는 지역대하고 협력 문제는 내려오기 전부터 또 내려와서도 상당히 교류를 하고 있고요. 뭐 그 박사과정, 뭐 석사과정에 와서 듣기도 하고 와서 특강도 하시고 공동으로 R&D 연구에 대한 협력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그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려면 산업 클러스터 형태로 이게 발전을 해서 그것이 이제 그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기업들이 와서 그것을 구현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정부가 산학 융합지구를 뭐 조성하고 또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도 만들고 해서 이런 토대를 정부가 만들어주면 그런 거 연결해서 좀 더 혁신도 시즌2에는 단순히 공공기관이 이전한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내재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면 성과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셔서 근데 그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역들의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무 규모가 지금 635억. 이번에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635조.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1년에 1778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배 정도 더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이제 기금운용본부의 운영역들의 업무 과정이 굉장히 큽니다. 세계 다른 연기구에 비해서는 운영의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역들과 관련해서 제가 그 연기금 전문 대학원 설립 법안들을 냈었고 그게 이제 상임위 통과하고 지금 법사에서 계류 중인 상태인데 이게 지금 빨리 좀 해결이 돼서 그리고 이제 그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여기가 지금 금융 타운들, 금융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잘 아시다시피 금융 중심지에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국가에 공식적으로 금융 중심지를 지정받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지정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관련된 교육 인프라가 있냐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금운용
연기금 전문대학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어쨌든 그 연기금 전문대학 문제가 좀 잘 해결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역의 어떤 금융 중심지를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금융타운 조성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연기금 전문대학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좀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 하나 저도 말씀드리면 연기금대학원에서 물론 저도 그 설립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문제에서 과연 연기금대학원이 지금 설립안을 보면 석사과정 1학년 30명씩 60명입니다. 60명 가지고 과연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 가고 구조적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도 교육부의 그 회의 제가 4번인가 아마 했을 텐데 저도 그 회의를 가봤습니다만은 이 수도권에서 저항이 보통 만만치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교육부도 딜레마가 지금 학생 수가 지금 어쨌든 뭐 취업가서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만 예외를 할 수 없다. 그건 물론 마이크로적인 문제지만은 저기 나주에 있는 한전공대라든지 몇 군데에 얽혀가지고 지금 교육부도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을 거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좀 생각해내지 않으면 당분간에 그 매듭이 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좀 그냥 플랜 A만 가지고 하지 말고 플랜 B까지 고려하는 게 오히려 합당하고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융도시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 대학원 설립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공공기관과 지역에 있는 대학이 어떻게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교류는 좀 이루어지고 있다. 조금 더 속도라든지 뭐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래에 불거진 문제고 또 될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약간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른바 기금운용본부 뭐 흔들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때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잊을만 하면은 전라북도의 기금운용본부 이전한 거 문제 있다. 다시 뭐 수도권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그때마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응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뭐 계속 흔들기는 저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만 공사화해서 따로 빼가겠다라고 이런 시도를 하다가 법적으로 지금 딱 전라북도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놔서 그렇게는 이제 지금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또 나오는 것이 서울에 강남 4억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을 이루어지는 회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지역을 껍데기로 전락시키는 거죠. 하다못해 기금운용력들의 충원을 위한 면접 장소도 거기서 다 사용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변칙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들에서 좀 주시를 해야 되고, 흔들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기금운용력들의 이탈이 높다. 전주 가서 이런 건데 사실은 기금운용력들의 이탈은 금융업 특성상 높고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뭐 많이 높다 이런 건 아닙니다. 거의 평균 수준이어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보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이 중요한 직책에 있는 팀장이나 뭐 실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익률은 문제인데 전주 가더니 뭐 수익률이 폭락했다 이렇게 좀 많이 흔든단 말이죠. 그런데 수익률은 제가 기금운용본부가 작년 2월 말에 이전 완료했었죠. 작년에 17.26% 수익률이었고 41조 2천억의 최대 수익을 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올해 조금 수익률이 1% 안팎으로 급락을 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전체적인 세계 금융시장의 경색 부분들도 함께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의 어떤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것들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 부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연금만 이 수익률이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다른 공무원연금이나 뭐 사학연금이나 각종 이런 연기금들이 다 수익률이 폭락하고 있는 속에서 그래도 국민연금은 조금 수익률 부분에서는 기타 여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밖에서 흔드는 논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치권이나 지역에서 대응하고 또 법적으로
뭐 안 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면서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이 매우 저하됐다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건 안 되잖아요. 예, 전라북도에 왔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면 그런 얘기 더 이상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수익률이 뭐 떨어졌느니 또 직원들이 많이 그 직장을 그만둔다느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사실과 어긋나는 그런 주장들을 특히 이제 중앙 이쪽 그 언론이랄지 일부 언론이랄지 이런 데서 자꾸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뭐 저희 지사님도 성명서를 발표를 하시고 예. 우리 전라북도에 와 있는 그런 기관들 흔들기를 하지 마라.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강력히 대응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뭐 그 초기에 딱 그 더 이상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딱 그 초기에 진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후속 작업들도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타운을 조성한달지 그 직원들 그 운용력들 전문력 운용력들 이탈률은 원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의 성격상 이탈률이 이동률이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전주에 와서 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 또 하나는 수익률의 문제에서 작년에는 저건 어쨌든 와서 17% 높은 수익률을 정한 저런데 미문의 수익률 높게 올렸는데 이번에는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게 하나 빌미가 되고 운용력 그 본부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빌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방어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금운용본부는 워낙에 그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작은 어떤 그 주식이나 작은 채권에 투입을 못 해요. 제가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버스는 골목 못 들어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큰 등치 큰데 투자하다 보니까 그건 평균 수익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뭐 특정한 종목이 이 수익률을 많이 높일 수 있겠지만 이건 등치가 크니까 작은데 투자를 못 하잖아요. 거기 투자하면 시장 교란이 일어납니다. 예.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이제 평균 수익률 이렇게 근데 금융시장의 평균 뭐 이익률, 채권의 평균 수익률 거기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 이렇게 되면 되게 만족하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기재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이 지역에 지금 거주하는 그 부부간에 가족이 동반 이주한 사람들의 40%가 다른 사람들한테 오지 말라고 권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겠죠. 우리 뭐 예. 앞서 논의가 다 그런데 규결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좀 줄이시고 알겠습니다. 종말 이주를 많이 예.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본질적으로 좀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이 대결 양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어서요. 기금운용본부의 흔들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한 가지 못한 주제를 우리 말씀에 담아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10월 달 정도에 정부가 그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야 된다라고 좀 큰 틀에서 말씀 주실 것, 뭐 방향도 좋습니다. 듣고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정철문 교수님께 좀 들어볼까요? 예. 예, 저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어떤 것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혁신도시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과 연결시키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과 연결해서 시즌2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혁신도시 면적을 갖고 있지만 그건 농생명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시험포라든지 이런 면적이고 새로운 시즌2의 공공기관을 받아들이고 또 플러스 금융산업의 어떤 도시를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의 새로운 공간에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을 좀 더 중심에 잡고 이걸 담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단지
지금 스마트 도시를 기존에 형성된 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 뭐 세종시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이제 기존의 생활권을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는 만약 시즌2를 시작한다면 금융산업의 중심도시 계획 부지와 두 번째 시즌2의 공공기관을 받아들이는 공간을 같이 융복합시켜서 그걸 받아들이는 새로운 스마트 도시 계획을 한번 예. 고민하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만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시작하는 도시개발의 어떤 추세가 4차 산업의 어떤 스마트 도시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4차 산업이라는 것과 연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스마트 도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중심에 놓고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혁신도시 내가 될 수도 있고 그 외부가 될 수도 예, 있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제 새로운 부지를 혁신도시와 연결된 주변 부지가 있거든요. 예. 잘 연결해서 거기다가 새로운 스마트 도시를 만들면서 예. 혁신도시 2의 어떤 거점 공간이면서 금융산업의 어떤 거점 도시 기능을 융복합시킬 수 있으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대식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우리가 혁신도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이제 시즌 2의 스마트 혁신도시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농업도 스마트팜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가 사실은 농민들부터 스마트팜에 대해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만의 스마트팜이 아니고 이 지역의 농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 지역 전체의 스마트 도시로 그 광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전염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업이라는 것이 아직도 구조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 미국 GDP의 2% 되지 않습니다. 미국도 농민이 그렇게 아무리 기계화시켜도 농민들은 항상 빈곤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완책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금융 자체도 금융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사실은 여러 가지 고용효과라든가 소득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을 해도 예. 여기 겨우 세금 내는 정도고 몇 사람 오는 거지 앞으로 갈수록 또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하고 지역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스마트 혁신도시로 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부지사님하고 김 의원님 두 분 남으셨는데 두 분 교수님께서 시간을 좀 많이 쓰셔서 3초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공공기관 지방 이전 1단계는 이제 거의 마무리된 상태가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광야에다가 나무 몇 그루 심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번창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주어진 저희들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나왔던 뭐 청주 여건도 기반 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예. 빨리 이제 서둘러서 확충을 해 나가면서 예.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또 지금 이제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서 공공기관 저희들이 알짜 영향이 있는 그런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예. 또 기존의 저희들이 혁신도시 범위를 더 넓게 아우르는 관련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농생명 시설들 또 뭐 금융 시설들 이런 것과도 서로 연계를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둬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학연 간에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소장님 정말 짧게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시즌2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기금운용본부가 그야말로 외로운 섬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고 아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좀 요구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전라북도를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벌판에 나무 하나 서 있는 지금은 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성한 숲으로 잘 키우기 위한
우리 지역사회의 내부적인 그런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접죠. 고맙습니다.